안녕하세요, 한양 원장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획으로 여러분들과 2년 동안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저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영상 자체는요. 근데 옛날부터 한번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용은 후배들이나 혹은 추후에 알려줄 수 있는 책을 쓰든 뭔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일주일이나 2주 정도 간격에 한 번씩 여러분들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미용실을 이제 취업하려고 나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첫 번째 영상을 써보려고 해요. 자, 뭐 나이는 상관없어요. 20대에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더 빠르면 10대 후반도 있겠죠. 그리고 30대 많으면 40대 분들까지, 5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이에 대한 이제 장단점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를 다룰 수 있으면 다룰 텐데, 우선은 이제 썸네일 제목에 써있듯이 이런 미용실은 취업하면 안 돼요 라는 컨셉으로 제가 미용실의 종류들이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상황을 좀 볼게요. 현재 상황은 미용시장은 구직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든 간에 뭐 젊은 층 인구가 줄었든 간에 모든 이제 절대적인 미용 취업자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뭐 저 같은 이제 미용실 원장들은 차고 넘쳐요. 뭐 거의 미용실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1일 원장 혹은 뭐 한 프랜차이즈 원장들도 한 매장에 원장이 3-4명씩 있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미용실마다 원장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혹은 내진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죠. 즉 원장들이 더 많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도와주는 손들이 많이 필요해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구인 공고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절박한 글들이 많이 있죠. 구인 공고 상단에 있는 글들 보면 사실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들이 굉장히 비싼 자리니까요.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뭐 헤어인자만 해도 가장 윗자리 일주일에 뭐 한 30만 원? 뭐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비용이 이제 드는 자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쓰면서 구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국구로 우리 매장은 진짜 일손이 급하다. 그만큼 여러분들 잘해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자, 절대 걸러야 하는 매장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당연한 거지만 아직까지도 4대 보험이 안 되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매장들도 있고요. 뭐 3.3% 제외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매장들은 절대 취업하시면 안 돼요. 다 사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용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보면 원장님이 뭐 4대 보험이 안 된대요. 뭐 아니면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줘요. 이런 글들이 아직도 왕왕 올라와요. 근데 이제 막 처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게 이 미용 문화의 일부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매장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매장 있으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아니죠. 최저임금이 정착된 이후로는 4대 보험이 이제는 완전 보장되는 상황이라 아무리 미용 뭐 옛말로 뭐 시다 이런 안 좋은 비속어를 쓰면서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매장들이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에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은 왕왕 발생한 일인데 교육비 공제가 심한 매장들이 있어요. 교육비 공제란 말 그대로 월급에 교육비를 떼가는 거예요. 분명 계약서상으로는 월급 250 준다 해서 좋아요 하고 취업을 했는데 우리 매장은 교육비가 있어. 월에 한 50 정도? 이제 교육비가 빠져나갈 거야. 200 받으면 그래 그 정도면 출 수 있어요. 그냥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에 조금 모자라지만요. 그 50만 원의 가치의 교육을 해준다면야 상관이 없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최저임금 간신히 턱걸이 되는 월급에 공제를 40-50씩 월급의 20-30%씩 막 가져가는 그런 매장들이죠. 이런 매장들에서 과연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급여를 제대로 안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직원에 대한 마인드나 생각이 굉장히 그 소모품으로 본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뭐 매장 상황상 큰 돈을 못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원래 급여보다 너무 많은 생계 유지조차 안 되는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요. 그래놓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해준다? 이건 상황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교육비 공제가 너무 심한 매장들은 사실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취업하러 면접 보러 가면 그제서야 얘기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매장 공제가 있습니다. 뭐 적게는 5만원, 10만원 뭐 이 정도면 애교죠. 괜찮죠. 근데 40, 50 많게는 100만원 그리고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외부에 맡기는 거라 뭐 어쩌고저쩌고 다 포함됩니다. 뭐 여러분들 선택이긴 해요. 그래도 취업하고 싶은 매장이면 여러분들이 감수해서 취업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전적으로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직원 하대 및 폭언이 있는 매장. 요즘은 참지 않죠. 이제 퇴사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막말 있는 매장, 폭언이 있는 매장, 무조건 그만두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손이 귀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제가 말하는 금스텝이죠. 금탭인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위축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때려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좀 교묘한 건데 이제 아직도 가스라이팅과 신격화가 있는 매장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어린 친구들이 자주 당하는 일인데 이제 가스라이팅은 몇 가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다른 데는 우리보다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만 안 돼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가스라이팅. 간단하게는 작게는 그런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 당신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너는 클 수 없다. 뭐 너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니까 너를 이끌어줄 수 있다. 넌 나만 믿고 가면 된다.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한 거라 저도 그렇게 당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주변에서 당한 사람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 매장 하면 안 돼요. 이 대표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봤는데 한때는 그게 뭐랄까 마음속 깊이 이제 우러나오는 뭐 경외심이나 뭐 존경심 때문에 스승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상황을 들어보니 그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히 이용당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뭐 근데 이미 많이 세뇌된 상태에서는 얘기를 한다 한들 쉽게 벗어나올 수가 없죠. 애초에 뭔가 교묘한 느낌이 들면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뭐 이상한 걸 주입식으로 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신격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생님 누구누구 뭐 어떤 선생님이다. 뭐 이런 훌륭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너는 여기서 이 사람 말만 듣고 모든 걸 다 해야지만 너가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굉장히 교묘하게 또 이 사람이 한다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니까 믿고 가야지. 굉장히 위험한 식격화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심한 경우는 모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생일비를 걷기도 하고 옆에서 볼 때는 저 좀 속된 말로 미친 건가? 약간 싶을 정도의 약간 선을 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무마될 정도로 굉장히 식격화가 많이 된 매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물들지 않았을 땐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물들면은 다 그러니까 응당 그래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봤을 때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분위기 좋은 줄 알았던데 뭔가 좀 이상해. 약간 종교단체 같은? 다단계 같은 느낌이야.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매장들은 사실 취업을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일단은 이것들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입사를 하셔도 좋겠어요. 아직까지 현재 이런 매장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매장들이에요. 원장님들 이제
1대1 매장들이 있어요. 원장과 원스텝, 원장님을 도와서 1대1. 뭐 저 또한 1인 매장을 하면은 원스텝 정도는 채용을 하겠죠.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다 아니다 장단점이 너무 분명한 매장이라 원장님이 단 한 명밖에 없는 직원이라 굉장히 잘 해주시겠죠. 뭐 가족같이 대하시겠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도 있어요. 원장님의 스타일만 따라가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세미콜론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의 이제 매몰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외부 세미나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면서 경험이나 이런 시야를 넓힐 수는 있겠지만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대신 장점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선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허드렛님마다 시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뭐 가스라이팅과 뭐 신격화 이런 거에 당할 우려도 확률적으로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물론 모든 원장님들이 절대 그렇진 않아요.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만에 하나 한 번이라도 걸리면 그게 뭐 100%니까요 결국엔. 자, 저 같은 경우도 뭐 프랜차이즈 소속을 10년 동안 있었지만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 직업을 계속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거든요. 좁다 느끼게 되죠. 사실은 많은 걸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지 않다는 걸 더 깨닫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 1대1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이너 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매장. 근데 이거는 청담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라 조금 특수성이라 이건 좀 따로 빼놓고 조금만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 기숙사가 있는 매장. 이것 또한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기숙사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일할 땐 너무 좋아요. 왔다 갔다 좋은데 우리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뭐 10시 출근해서 10 to 8에서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저희도 그렇고요. 적게는 9시간에서 8시간 일할 거고 많게는 10시간씩 일한단 말이에요. 11시간 일하는 데도 있어요. 10시 출근해서 9시까지 일하는 데도 많고요. 자, 이렇게 일했는데 남아서 연습도 해요. 연습도 했어. 근데 2시간 동안 연습하고 이제 집에 털레 가요. 기숙사는 그나마 가깝겠죠. 15분 20분 가까우니까 좋아서 갔는데 거기에 직장에서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봤던 직원들이 또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즐겁고 좋을 수도 있는데 2년을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과 기숙사를 오가는 삶을 2년을 하면은 저는 그거 그냥 군대라고 생각해요. 기숙사에 있는 매장은 좋아요. 분명 좋아요. 좋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생활을 견딜 수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매장 안에 넣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추천드리는 매장이에요. 첫 번째는 집에서 가까울 것. 두 번째는 분위기가 좋을 것. 세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성향의 장소로 취업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같이 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은 저는 원래부터 대학가나 혹은 번화가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원래 홍대 쪽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압구정에 있는 데서 좀 조용한 그 지역 로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성을 무시 못해요. 미용실 다 같은 미용실이라고 하지만 미용실마다 고객층이 엄청나게 갈려요. 같은 곳에 있어도 어디는 20, 30대가 주력인 경우도 있고 어디는 직장인이 주력인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남성이 주력인 경우도 있고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탈색 전문 미용실 이런 걸 떠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세분화가 돼 있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어디에 미용실이 있냐에 따라서 고객층이 나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힙한 스타일이 좋아. 난 핫한 스타일을 하고 싶어. 뭐 좋아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취업하고 싶으면은 강의 그런 홍대나 이런 번화한 데서 일하면 되겠죠?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너무 에너지 넘치고 인싸보다는 좀 조용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가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그런 미용실 쪽으로 취업을 하면 오피스 상권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면 좀 더 조용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좀
평범한 스타일이긴 하겠지만요. 좀 대중적인 스타일. 그래서 어디에 내 성향에 맞는 장소를 취업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매장들은 스페아로 잠시 일해보고 이제 취업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쪽이에요. 저희조차도 뭐 스페아로 일단 일해보고 이 매장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지를 좀 느껴보고 취업해라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분위기 좋은 매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기애애하고 막 꼭 그럴 필요만은 없어요. 약간의 긴장감? 아니면 좀 무서운 원장님? 뭐 무서운 선생님?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긴장감 있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나와서 혹은 미용 일을 딱 시작하는 데 있어서 화기애애하면 너무 좋을 것만 같지만 그것 또한 단점이 있고요. 약간의 긴장감이 또 있으면 좋은 매장도 있어요. 그래서 마냥 나쁘다고 보시기보다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데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뭐 너무 심하게 쪼이는 이런 분위기만 아니라면은 저는 좋은 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청담 얘기 좀만 할게요. 청담은 5년 이상의 인턴을 거치고 또 새벽 근무면 출장도 굉장히 잦아요. 뭐 연예인도 볼 수 있고 포트폴리오 만들기도 좋고 특수머리라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 화보 촬영이나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저도 압구정을 근무했었고 이제 청담 스타일 디자이너도 지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장소긴 해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다는 단점과 장점이 너무 명확해요. 특히 기간인데 주의할 게 기간을 5년 동안 한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된다고 보증수표는 될 수 없어요. 마치 5년 동안 디자이너 오래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만큼이나 조금 연관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청담 그 힘든 곳에서 5년이나 버텼으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과가 높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면은 사실 청담 쪽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청담 출신 중에도 5년 안 채운 분들이 훨씬 또 많아요. 마냥 5년 채워야만 마냥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채우거나 채우지 못하고 미용 자체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얘기가 참 분량이 길어졌네요. 이게 그래요. 미처 못 다룬 내용들도 있겠지만 우선 이 정도면 여러분들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혹시나 이제 유튜브에 질문글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써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랑원장입니다.